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대한민국 20세 대표팀 김은중호가 20세 월드컵 4강전에서 이탈리아에게 패배를 하고 탈락했습니다. 자, 3, 4위전이 남아있긴 합니다. 순위 결정전 피파 대회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경기인데요. 자, 그 경기까지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올 수 있도록 많이 응원 계속 보내주시고요. 자, 이번 경기는 참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우리가 준비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탈리아의 그 4-3-1-2 중간에 그 3-1-2 다이아몬드 형태로 운영이 돼서 굉장히 좀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포맷은 아닌데 전통적으로 이탈리아 축구 대표팀 그리고 이탈리아 축구 클럽들이 많이 활용했던 시기가 있는 그런 확실히 장점이 있는 그런 포메이션인데 그걸 굉장히 잘 꾸려서 나왔고요. 연령별 대표팀을 벌써 한 10년째 맡고 있는 이탈리아 감독이 참 준비를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메잘라 역할을 하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고 측면 풀백들의 전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좀 제어를 했고 오히려 그 베주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팀 오른쪽 풀백인 자노티 선수를 결국에는 교체를 시켜버리기까지 하면서 아주 그냥 상대 풀백을 씹어 먹었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완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시기에 다른 경기들과 달리 마무리가 좀 되질 못하면서 좀 아쉽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를 보면서 좀 이번 대회에서 심판 판정, 심판의 진행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있죠. 그 부분은 일단 차치하고 이탈리아 선수들이 저희 MBC 중계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경기 전부터 안정환 의원이 이탈리아 선수들은 손 쓰는 건 기본이다. 손 쓰는 것도 축구의 일부라고 본다. 그 부분이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얄밉게 좀 뭐랄까요 계속 우리 선수 건드리면서 그렇게 경기를 하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저는 이번 경기에서의 좀 핵심적인 차이였다고 봅니다. 우리 선수들은 아직까지 20세 이하, 그러니까 좀 어리고 미숙하고 좀 약간 나이브한 그런 축구를 했다고 하면 이탈리아 선수들은 이미 다 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를 알고 있고 성인 무대에서 아주 많은 경기들을 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인 무대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그런 것들이 경기 운영적인 면에서 우리보다는 한 수 위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경기가 아니었나. 이날 우리가 파울을 26개를 당했거든요. 파울 숫자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당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하고 격차가 꽤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날 우리가 얻은 그 프리킥 개수를 보면 이 프리킥 개수가 이제 상대 파울이니까 여기 이제 우리는 26개. 예. 그리고 상대는 13개. 저희가 파울을 두 배를 더 당했어요. 예. 그만큼 상대가 우리가 흐름이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그걸 좀 끊는 그런 경기 운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비매너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좀 내용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그걸 해석하지 않고 그 과정 자체를 봤을 때 팀에게 도움이 되는 파울 또 끊는 파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용을 했다는 점에서 정말 얄미울 정도로 좀 노련한 모습, 노련하다고 하면 좀 그런 거예요. 좀 뻔뻔한 모습. 네, 그게 좀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았나 이번 경기를 보면서 이 유럽이 지금 U20세 엘리트 리그라는 걸 합니다. U20 대표팀 들이 이제 꾸준히 A매치 기간에 경기를 가질 수 있게끔 그 리그를 운영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았나. 이번 대회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리그의 운영에 참가하고 있는 팀들이 꾸준히 실전 감각을 소속팀에서 얻지 못하고 실전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경기 경험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를 통해서 상당히 대비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22세로의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다양한데 22세 이하 선수들이 이렇게 좀 경기 경험이나 혹은 좀 더 그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그 재능이 시들기 전에 빨리빨리 계속 더 도전적인
그런 과제들을 만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가 갖고 있는 아쉬운 부분들을 잘 보완을 해서 앞으로 또 좀 만들어 나간다면 U20 월드컵뿐만 아니라 그 선수들이 성장을 해서 나가게 될뭐 23세 혹은 성인 대표팀 계속 한국 축구 발전에 어떤 그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월드컵의 마무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실 결승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경기 보신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나이지리아전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었었고 감비아전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었었고 이번 경기에서는 우리가 1대1 상황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 많이 보여줬었고 또 우리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지쳐 있고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밀리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붙었을 때 우리가 충분히 대등하게 경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쉬움을 더 크게 만드는 한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해주지 않았나. 자, 우리 선수들 끝나고 나서 좀 우는 선수도 있었고 상당히 좀 고개를 푹 숙이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4강 우리가 그 지난 대회 준우승해서 그렇지 U20 월드컵 4강이 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사실 조별리그 통과만 해도 박수 보내고 서로 같이 기뻐하고 정말 설레고 이러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진짜 우리 선수들 너무 대견하고요. 게다가 이번 대회 나간 선수들은 김은중 감독부터 해서 지금 선수들이 다 골짜기 세대라는 말을 골짜기라는 것은 스타가 없고 이번 세대는 좀 기대치가 낮다는 뜻이죠. 그런 평가까지 받으면서 소리 소문 없이 출국을 했던 선수들인데 이렇게 정말 그 엄청난 성과를 내고 개선할 수 있게 돼서 너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선수들이 뭐그 16강, 8강 연속골 넣었던 최석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학생이지만 대부분 프로팀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유럽파 선수들도 있습니다만 이 선수들이 K리그 돌아와서 또 많은 팬들에게 또 좀 환대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의 성과와 경험이 이 선수들이 단지 시간이 지나서 추억으로만 떠올리는 그런 대회가 아니라 앞으로 더 나은 길을 가는데 충분히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으로 기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물론 주력 선수 몇몇이 빠졌다고 합니다만 지금 이번 우리와의 경기에 나와 있는 선수들도 굉장히 퀄리티가 있고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이미 세리아의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도 있고 뭐 첼시의 비싼 값에 팔려간 선수도 있고 이번에 그 2006년생 파푼디 선수 우리와의 경기에서 그 우리를 떨어뜨린 86분에 그 정말 기가 막힌 프리킥골을 넣었던 요 파푼디 선수 같은 경우에도 2006년생인데 벌써 A매치 데뷔를 한 선수예요. 왼발의 마법사라고 불리는 뭐 이탈리아의 메시란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선수들하고 붙어서도 우리가 크게 밀리지 않는 충분히 해볼 만한 기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몇몇 선수들은 뭐 소속팀들의 입장들이 다 다르겠지만 충분히 유럽 팀들이 이런 친구는 우리가 영입해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선수들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지난 대회 때도 우리가 좋은 성과를 냈지만 그때는 이강인 선수가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가져갔다고 하면 이번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은 두루두루 좀 호평을 받으면서 앞으로 좀 더 큰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날 그 페널티킥 그때 그 페널티킥 그건 사실 VAR 볼 필요도 없이 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VAR 보고서 이제 불긴 했습니다만 그 배진호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꽂아 넣었던 이승원 선수 이번 대회 2골 4도움입니다. 지난 대회 이강인 선수랑 이제 공격 포인트가 똑같아요. K리그 강원에서는 뭐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 대회 주장 완장도 차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정말 좋은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승원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만약에 결승에 올라갔다면 정말 골든볼 후보도 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활약을 좀 하지 않았나. 굉장히 좀 제가 아시안컵 때부터 눈여겨봤던 선수인데 우리가 그 U23 아시안컵 때 이승원 선수가 못 나오는 경기에서 우리가 탈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만방에 떨쳤다는 거 좀 기억에 남고요. 특히 이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유럽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크게 가질 만한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군대가 있잖아요. 수원 FC 소속인데 이번 대회에 스트라이커 자원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한 번 90 플러스 7분에 교체된 거 말고는 사실상 풀타임으로 다 뛰었단 말이에요. 스트라이커 대체 자원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움직임 또 좋은 기회를 만드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축구 스트라이커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선수로서의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4강전 경기 운영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 교체를 많이 하질 않았고 선수 타이밍에도 아쉬움이 있었다는 얘기들을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팀내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뭐 부상 내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이 있었을 수 있고 또 교체라는 것은 감독의 촉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 때 솔직히 김은중 감독님이 그 촉이 좋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감독이 느끼는 대로 아니면 계획했던 대로 기용을 한 것이니까 결과가 이번에 안 좋다더라도 그 전에 그 결과 그 촉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쁨을 많이 누렸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좀 너무 아쉽다거나 혹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욕을 하거나 이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참 경기 보면서 참 종류잇을 딱 올리니까 몸에 제가 다 힘이 빠지고 좀 아무것도 생각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후토크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오면서도 밤을 새 가지고 졸리기도 하지만 너무 맥이 없어서 내가 과연 오늘 경기에 대한 얘기를 정리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좀 중언부언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이번 때 뭐 3, 4일 좀 남아 있지만 사실상 이제 오피셜한 우리의 도전은 일단락이 됐으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후토크 삼아서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참 새벽같이 나와서 참 여러분들 시청도 많이 뭐 해주셨지만 응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경기를 봤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마무리네요. 우리는 3, 4위전 이스라엘하고 합니다. 월요일 새벽 2시 반이고요. 우리 선수들 그 경기도 아쉬움 없이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아마 협회 행사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4강까지 가는데 정말 멋진 그 귀국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자러 갈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뽀빠.